엑셀에서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계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엑셀에서의 계산 방법은, 계산은 예, 수학에서 가져왔다. 수학에서 되지 않으면 엑셀도 안 돼요. 컴퓨터가. 우리 컴퓨터에서 계산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래 컴퓨터라는 게 캘큘레이터, 계산기로 시작을 했어요. 단순한 계산, 무한 반복 계산하는 거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기계인데, 그 계산하는 거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수학에서 계산이 되지 않으면 컴퓨터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수학으로 계산했더니 100만 년 걸렸어. 100만 년. 그럼 컴퓨터로는 1분 만에 계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수학에서 계산했는데 100만 년도 더 걸려. 안 나와. 답이 안 돼. 이거는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컴퓨터도 안 돼요. 예. 그 뭐 복잡한 거를 우리가 공부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계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직접 계산법이 있어요. 직접 계산법. 볼게요. 수학은 이렇게 써요. 수학에서 5 더하기 3은 이렇게 쓰죠. 이건 뭐냐? 5와 3이 얼마냐고 사람 보고 시키는 거야. 너 얼마니? 계산해봐. 그럼 8인데요. 이게 쓰라는 얘기죠. 그렇죠? 엑셀에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는 5 더하기 3 하고 엔터를 쳐요. 그럼 엑셀이 계산해 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무데나 비어있는 데다가. 자,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더하기 표시가 있잖아요. 더하기 표시. 그 더하기 표시로 빈 시트가 하나 생깁니다. 자, 이렇게 쓸 겁니다. 는 5 더하기 3 엔터를 탁 치면 이거 계산해줘요. 는 이런 숫자를 막 곱하래. 계산해줘요. 나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라도, 아니 계산이 힘들어 나한테는. 그런데 엑셀은 계산을 해줘요. 그런데 너무 복잡한 숫자를 계산하라 그러면 엑셀이 다 계산을 못해요. 보시면 여기 숫자가 답이 다 안 나와요. 이렇게 이걸 곱해주다 보면, 아까 제가 숫자도 되게 많이 길게 넣었어요. 근데 여기 뒤에가 다 000으로 메꿔지죠. 엑셀은 유효 숫자가 15자리까지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5자리가 넘어가면 뒤가 다 000으로 오차가 생겨버립니다. 그 결과도 이렇게 000으로 뒤에 생기죠. 그렇죠? 분명 000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오차. 15자리까지 유효 숫자가 나오는 거지. 그럼 15자리 숫자는 얼마예요? 999조 9999억 9999만 9999예요. 이건 수학적인 걸 계산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 엑셀은 금전적인 걸 계산하는 거지. 근데 999조 넘어가는 거 계산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몰라,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999조 넘어갈 수도 있겠지. 국가에서는. 그건 알아서 딴 거 쓰든지 하시겠지. 우리가 쓰는 건 아니니까는. 예. 이렇게 엑셀에서는 직접 계산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셀 참조 방법이 있어요. 셀 참조 방법.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셀 참조는 아까 제가 달러 표시가 표시되는 건데, 달러가.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10을 쓰고 20 쓰고 30 쓰고 40 쓰고 50 써보세요.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럼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합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이건 직접 계산법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쓰면 안 되지. 만약 이렇게 썼는데 얘가 10이 아니라 50이면 바뀌면 얘를 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또 고치러 가야 되잖아요. 50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얘가 다시 미안합니다 10이었네요. 그러면 얘 또 고치러 가야 되잖아. 힘들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예, 어떻게 계산한다는 이 셀을 클릭하는 거죠. 너 더하기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고 더하기 표시를 눌러가면서 더하기는 왼손으로 눌러주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클릭해주면 되고 엔터를 치면 근데 만약에 얘가 110이 아니라 숫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얘도 알아서 바뀌겠지. 알아서 바뀌겠지. 얘가 답이 바뀌면 알아서 결과도 바뀌겠지. 이게 셀 참조법이에요. 근데 이번에 수능 시험을 50만 명 본대요. 그럼 50만 명의 점수의 합계를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만 번을 클릭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안 하지.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데이터가 한 10개가 넘어가면 10개를 클릭하는 것도 짜증스러워요. 만약에 클릭하다가 중복 클릭할 수도 있고 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함수라는 걸 사용해요. 함수. 여러분 함수를 뭐라고 쓰냐면요. 영어로 이렇게 써요. 펑션. 여기 키보드에 보시면 여러분들 F1번, F2번, F3번 있죠? 그게 펑션의 줄임말입니다. 이 펑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능이라 그래요.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부르고 펑션을 엑셀에서도 똑같이 함수라고 부르고 수학과 엑셀이 아닌 다른 곳은 다 기능이라 그래요. 기능 키라고 하지 함수 키라고 안 불러. 함수라는 말은 어떤 주어진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게 함수예요. 쉽게 말해서 볼펜이라는 이거는 뭐예요? 기능이 이렇게 누르거나 돌리면 심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쓰게 되면 글자가 색깔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이 기능이잖아. 볼펜 기능. 삼색 볼펜 기능은 뭐야?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뀔 거 아닙니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능이잖아. 리모컨이라는 건 뭐예요? 껐다 켰다 하는 기능도 있고 채널 바꾸는 기능도 있고 그걸 기능이라고 하지 누가 함수라고요. 자, 는 썸 쓸 거예요. 제가 여기다 는 썸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소문자로 쓰셔도 되고 자, 는 썸 괄호 열고 마우스로 쭉 블럭 잡아. 이 A1부터 A5까지 데이터들을 썸이라고 불리우는 기능 안에다 집어넣고 내가 버무릴 거야. 이 썸이라고 말하는 기능은 더해주는 기능이에요 라는 뜻이죠. 엔터 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50만 명 봤을 때 50만 번을 클릭하지 말고 클릭도 안 돼요. 50만 개는 너무 많아서 이렇게 첫 번째부터 50만 번째까지 범위를 정해주면 50만 명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해 줄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함수다. 예. 함수를 이용하면 함수식이고 단순히 함수 말고 아까 는 이런 거 이런 건 수식이고 수식. 이건 수식이고 얘는 함수식이고 함수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거지 뭐. 여기다가 또 뭐 이렇게 더할 수도 있죠. 여기다가 끝에 가서 뭐 더하기 10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함수가 들어가는 수식은 함수식이고 단순히 수식으로만 계산하는 건 수식이고.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당연히 함수식이 나오죠. 수식은 시험에 안 내요. 다음 시험 본 사람들 합계해서 가장 점수 좋은 사람과 가장 점수 나쁜 사람의 차이 값을 계산하시오. 뭐 이런 거. 그 뭐죠?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합계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값과 낮은 값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함수는
max라는 함수하고 minimum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max가 최대값이고 minimum이 최소값이니까 이거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큰 값과 세 번째로 작은 값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함수를 써야 되냐면 large 함수하고 small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미적분 이런 건 없고 시험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안 나오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거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함수를 풀어 나가는 거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낯설어서. 근데 저는요 이 함수 몰랐던 시절엔 이렇게 풀었거든요. 함수를 몰랐으면 이렇게 풀어야지 뭐.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아니까. 근데 양이 막 한 5,000개가 있는데 5,000개를 클릭해도 5,000개가 클릭이 안 돼.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글자가 나타난 개수가 있어. 이게 막 무제한으로 그냥 막 몇천 글자씩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몇 개는 계산이 되는데 많으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죽겠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함수가 있대.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은 함수란 뜻을 아니까는 무슨 함수가 있냐? 합계 구하는 함수가 있어. 평균 구하는 것도 있어. 그래? 알았어. 찾아봤더니 여기 있네. 수식이 했더니 함계가 있네. 여기 합계, 평균 이런 거 있네. 합계를 눌렀더니 이렇게 블록 잡아주면 얘네 합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 이거야. 매번 이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쓰자니 시간이 걸려서 이제는 블록 이렇게 키보드를 쓰는 거죠. 키보드를 써서 계산하니까 답이 되더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 알고 나니까 두 번째 쉬워지고 내가 안 되는 거를, 내가 막 어렵게 고생한 거에 안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함수를 이용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그럼 함수가 이쁘죠. 하나 풀어보죠 뭐. 이 데이터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간고사 성적이 나와 있고, 개별 기말고사 성적이 나와 있고, 평균 점수 성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래요.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기말고사도 하고 평균도 계산하고 여기다 하나, 둘, 세 개를 계산하는 얘기죠. 그렇죠? 가장 큰 값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차이를 계산하래. 그러면 가장 큰 값은 max라는 함수를 알려줬고, 두 번째로 큰 건지 세 번째로 큰 건지는 large 함수를 쓰면 되겠고, 이제 이걸 배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는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여기 홈에 오시면 뭐 홈이나 수식에 가면 있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fx? fx라는 글자 보이세요? fx? 이걸 누르래요. 그럼 max가 어딘지 내가 못 찾잖아. max. 자, 우리 성인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시장에 장보기 하러 가면 너 가서 파 2단만 사와 그러죠. 엄마 파가 어디서 팔아? 이거 슈퍼 있잖아. 우리 가는데 슈퍼 알지? 난 안 가봤는데. 그 슈퍼 가면 파가 있어. 전화가 왔어. 엄마 슈퍼를 들어갔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파라는 건 알겠는데 너무 많아서 못 찾겠어. 어느 코너를 가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파는 채소 코너를 가야 돼. 채소. 거기 있는 슈퍼에 있는 사람한테 채소 코너가 어디입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채소 코너가 있대. 가서 파를 사왔단 말이야. 이 책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fx를 누르래. 그럼 내가 계산하고 싶은 max라는 함수가 어느 분야인지 알아야 되거든. 여기 이게 재무 함수인지 날짜 시간 함수인지 수학 삼각 함수인지 통계 함수인지 함수를 알아야
맥스를 찾으라는 얘기죠. 아니면 모두 선택하면 다 나오는 거고. 그럼 물어봐야지. 여기다가 뭐라고? 최대값은 어디에 있나요? 최대값 어디 있나요? 검색 누르면 질문 다시 하래. 이렇게 하면 못 풀어요. 이 책에서는 거기 가서 통계함수를 찾으래. 통계함수. 그러면 거기에 맥스라는 함수가 있을 거래. 최대값. 아, 맥스는 통계구나. 수박은 첨가물 코너에 가야 되고, 대파는 채소 코너에 가야 되고, 삼겹살은 육류 코너에 가야 되고. 애들이 그렇게 외워요? 공부를? 아, 여기는 고기 파는 데인가 보다. 알고 가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학습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크니까 돼지고기는 육류 코너, 소고기 육류 코너, 고등어는 생선 코너, 어물 코너 이렇게 가서 우리가 학습을 한 거지. 처음부터 야 고등어 살려면 생선 코너 가야 돼 이렇게 배우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이 책에는 써놨어요. 이렇게. 그럼 시종일관 써야 되잖아. 뒤에 가면 안 나와. 제가 이 책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그냥 쓰세요. 이렇게 는 M A X라고 쓰면 돼요. 시험 문제 함수 이름을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값에서 두 번째 큰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최대값 빼기 두 번째 큰 값이잖아요. 큰 값 빼기 작은 값을 해야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는 맥스를 쓰고 여기 맥스 있네. 최대값을 구한다고 써있네. 그리고 괄호 열고 뭐 얘가 최대값이야. 얘가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고 괄호를 닫으면 엔터 치면 이게 최대값이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90이 제일 큰 맞네. 90 제일 큰 거 맞아. 자 이제 고쳐야죠. 이거를 F2번 키 누르면 뒤에 커서가 생기죠. 그렇죠? 빼기 무슨 함수 쓰라고 했어요? 라지 함수 쓰라고 했잖아. 라지 이거 제가 LA라고 썼더니 라지가 걸리는데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한다고 써있네. 다 쓰자니 귀찮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함수가 쫙 열려요. 이렇게. 원래는 다 쓰는 연습 하셔야 돼요. 라지 괄호 열고까지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어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밑에 문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에 무슨 뭐 1형식 2형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어 동사 이런 거 공부하듯이 엑셀도 문법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어레이는 덩어리를 어레이라 그래. 이렇게 이거 어레이라 그래요. 얘네들 중에서 어레이 컴마 K가 뭐야? K가 몇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2라고 쓰면 된다고. 2. 처음에는 생소해요. 처음에는 생소해. 그러니까 맥스라는 함수는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고 범위 안에 있는 거. 근데 라지는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 숫자가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가장 큰 게 90이고 두 번째로 큰 게 88이야. 그러니까 2 맞네 뭐.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가장 큰 값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의 차이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맥스라는 함수를 쓰고 라지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답은 이건데, 자, 는 맥스는 뭐냐? 는 맥스를 쓰고 범위를 설정하면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계산한다. 하나씩 외워 나가셔야 돼요. 매번 저기 있는 거 fx 눌러갖고 못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라지라는 함수, 라지는 범위 컴마 k가 들어있어서 k. 이거는 뭐냐면 범위 중에서 k번째
K번째로 큰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나 배웁시다. 미니멈. 범위를 설정하면 이건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미니멈 밸류, 맥시멈 밸류. 또 이것도 배워야죠. 하는 김에 스몰. 범위 K. 이거는 K번째로 작은 값. 네 가지 딱 세트예요. 얘네들은 뭐 되게 복잡한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20번 시험에 꼭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건 아니지만 네. 선생님, 그러면요, 저희 좀 위로 올라가서 저기서 문제에서 가장 큰 값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했을 때 만약에 세 번째로 큰 값의 차이를 하시고 그러면 3이라고. 그렇죠.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4라고 쓰면 1 쓰면 뭐 1. 그게 최대값이지. 1 쓰는 사람 없겠지. 맥스를 쓰겠지. 맥스를. 맥스가 짧잖아. 맥스가 짧지 굳이 라지에 컴마 1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는 맥스랑 맥스 범위 이거랑 는 라지 범위에 1 쓰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 다른 말로 뭐 최대값.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랑 이거랑은. 는 미니멈 하고는 스몰. 이것도 같은 값이에요. 가장 작은 값. 다른 말로 뭐 최소값. 같은 개념이죠. 예. 우리 여기 보시면은요. 오른쪽 79페이지 보시면은 04,4라고 써 있어요. 여기 녹색 글자로 자그맣게. 예.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위에 보니까는 04,4라고 써 있는 거는 2004년도 네 번째 시험에 나왔었다. 그때는요 상설 시험 개념보다는 정기 시험이 많았어요. 정기 시험이. 그래서 1년에 4번씩 3번씩 봤는데 지금은 정기 시험이 1년에 2번밖에 안 봅니다. 다 상설 시험으로 가요. 왜냐면 정기 시험 보기가 어려운 게 학교에서 시설을 안 빌려줘요. 일선 학교에 가서 시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컴퓨터 교실에서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교실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학교 선생님들이 계셔야 실습을 하는 거잖아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감독관으로 오셔야 되고 외부 감독관도 가야 돼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설 시험장이 상공회의소 건물에 있으니까 거기다 상공회의소 건물 안에다가 상설 시험장을 만들어서 같은 건물이니까 뭐 관리비 낼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알바생들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원이 상주하면 되잖아. 몇 사람들만. 계속 상설 시험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정기 시험보다는. 자, 그러면 요렇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면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이 계산해 봐야죠. 두 번 더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죠. 얘를 오른쪽 밑에 점이 있잖아요. 점. 마우스를 클릭하면 오른쪽 밑에 녹색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마우스로 잡은 상태로 옆으로 드래그하면 그대로 내용이 복제가 돼요. 여러분 수능이 50만 명 본다 그랬죠? 그럼 50만 명에 대해서 각각 개인별 합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점수가. 그럼 첫 번째 사람의 점수 계산할 때
는 뭐뭐뭐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50만 명 마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50만 번을 계속 입력하냐고. 안 하지. 하나 계산한 걸 어떻게 한다? 밑으로 50만 명이니까 더블 클릭하면 촥 내려가요. 옆으로 갈 때는 드래그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 연습을 해본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위에 보시면 지금 통계함수라고 써 있죠, 그렇죠? 통계함수. 통계함수 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제가 함수를 설명했을 때 앞부분에서 얘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에버레이지, 에버레이지 A, 에버레이지 if, 에버레이지 if S, 맥스, 맥스 A. 자, 볼게요. 에버레이지 A는 뺄게요. 뺀다는 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에버레이지 if, 에버레이지 if S, 맥스, 미니멈, 그 다음에 거기 랭크, 랭크.eq, 랭크.avg는 안 나오고, eq, 그 다음에 std, ev, 뭐 var, 이거 시험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모드, 그 다음에 메디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라지, 스몰. 거기다 이렇게 체크만 하세요. 여기 체크 안 한 거, 제가 쓰지 않은 거는 그냥 X 거버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카운트 if, 카운트 if S, 빼먹었다. 카운트 A,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 뭐 얘네들은 기본으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예. 자, 여기 지금 제가 명시 안 한 게 에버리지 A니 뭐 이런 거 있었죠? 맥스 A니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랭크.avg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var, 뭐 stdv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 텍스트 함수에서는 많이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middle, 그 다음에 left, 뭐 right 이런 거는 뭐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MID가 좀 헷갈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바꾸는 upper, 소문자로 바꾸는 lower, 그 다음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proper, 트림? 트림도 나오긴 나오던데, 예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트림, 랭스, find니 find, 그 search라는 거 있죠. find하고 search. 예, find하고 search. 얘네들은 실기시험에는 안 나오고 필기시험에 나와요. 필기시험에 두 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묘한 차이를 치사하게 내면 욕먹어. 이제 두 개 차이가 좀 있어요.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치사하게 물어보면 안 되지. 뭐 얼마나 살아가면서 그걸 쓴다고. 요건 이제 대문자로 바꾸는 거라고 했죠?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 로어는 소문자로 바꾸는 거고, 이거는 이제 첫 글자, 단어의 첫 글자만,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 이거는 앞, 뒤, 공백, 모두 제거, 중간은 한 개만 유지하고 제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요. 그냥 트림 쓰세요. 그럼 쓰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랭스는 뭐냐면 글자의 길이. 글자의 길이. 5글자가 들어간지 4글자가 된지 알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글자의 길이에 맞춰서 뭔가를 계산해야 될 때 그런 거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 주민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민번호에서
앞에 있는 두 글자를 자르면 08이지 않습니까? 그럼 2008년생이잖아요. 그래 이 사람 나이가 나오지. 나이를 계산하려면 주민번호에 있는 앞에 있는 두 글자를 알아야 계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아야죠. 뭐로 알아요? 요거로 알잖아요. 중간에 껴있는 글자. 3이냐 4냐 이런 거. 우리나라는 성별 코드가 10가지가 있어요. 코드가. 남자 1, 여자 2 아시죠? 3, 4는 뭐예요? 3, 4.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남자, 여자가 3, 4예요. 5, 6도 있고 7, 8도 있고 9도 있고 0도 있어요. 9번과 0번은 1800년대 태어나신 남자, 여자가 9번, 0번입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화교, 대만계, 중국계 화교라든지 외국인 등록자들. 우리 대한민국에는 외국 사람도 살고 있잖아요. 결혼해서 이주해 왔는데 아직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 그 사람이 국적을 취하기 전에는 남자는 5번, 여자는 6번. 국적을 취하면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으로 가겠지. 대신에 그 사람들이 2000년 이후에 태어났으면 3, 4번으로 가고 현재는 7, 8번으로 가 있고. 그게 돼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그런 코드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남자이냐 여자이냐를 여기다 이제 출력을 해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중에서 성씨만 자를 수도 있잖아요. 성씨. 성씨는 어디 있어요? 앞에 한 글자지 않습니까? 그럼 제갈공명은 두 글자잖아. 어떨 때는 한 글자지만 두 글자인 사람도 있죠. 선우, 재석, 선우, 재덕 뭐 이런 사람은 앞에 선우가 성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씨 따로 쓰고 이름씨 따로 쓰는 게 아니잖아. 이름 등록할 때. 여러분 네이버 등록할 때 성씨 따로 입력, 이름씨 따로 입력했어요? 그냥 홍길동 한꺼번에 입력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시험이 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의 성씨를 구분하시오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이름이 뭡니까? 이걸 앞에 한 글자가 성이고 두 글자가 이름이다. 이거는 규정이 아니잖아. 우리나라에서. 두 글자인 사람도 있고 이름이 뭐 세 글자인 사람도 있고 네 글자인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내지는 않지만 이런 성별 코드에서 4는 짝수잖아요. 짝수니까 남자고 홀수는 여자고 뭐 그런 거라든지 이 사람이 몇 월생인지 이런 것도 계산해 봐야 되고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풀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함수라는 개념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풀다 보면 아시게 돼요. 그리고 달러의 의미도 설명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